반가워요 여러분. 고3 올라가는 우리 다빈 양과 함께 다빈출 코드 계속 보도록 하죠. 62페이지부터였지? 함수의 극한, 연속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어디 한번 보자. 아유 그래요. 동그라미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네요. 어허. 다행이에요. 하나 있어서. 오 뒤쪽에 좀 있는데. 아 그래? 아무리 봐도 1시간 40분을 할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29번 말이지? 네. 잘 푸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29번부터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죠. 함수의 극한 파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래요. 아 이상하게 이 수업만 들어보면 그림이 왠지 잘 그려지는 것 같아. 기뻐요. 됐군요. 자 그런데 요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더하기 t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자, 요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잠깐만 있어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1인데 그치? 1은 1인데 얘가 1로 가는데 1의 값을 보니까 이거 좌극한 값은 2고 우극한 값은 1이네 잖아. 그러니까 좌극한지 우극한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얘가 좌극한 값을 원하는 건지 우극한 값을 구하는 건지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앞에 거 무한대로 점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원래 지금 1이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기본적으로는 1로 가는데 그렇다면 원래 정확하게 1이려면 t 플러스 1이어야 돼. 근데 지금 사실은 뭐가 있는 거냐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해서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1이니까 1로 가는데 계속해서 t가 뭔가 양수값을 갖고 쭉 가죠. 양수값을 쭉 갖고 간다는 얘기는 1보다 작은 값이야. 요게. 그렇죠? 이게 음수값이란 말이야. 요만큼이. 음수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로 가까이 가는데 점점 가까이 가긴 하지만 더 작은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1의 좌극한 값이 요 값이 된다는 거죠. 이만큼이. 좌극한지 우극한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좌극한 값이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2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2로 가고요. 좌극한이라서. 좌극한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다고? 이게 정확하게 1이려면 이거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1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다가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더 있는 셈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t가 무한대로 양수면은 요거 전체가 음수니까 1보다 작은 값이다라는 거지. 요게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거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0보다 작은 값을 더해주는 셈이니까 그렇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는 것이야. t 플러스 1분의 4라고 하고 싶은데 4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4지. t 플러스 1이어야 정확하게 4인데 여기 있는 거를 보니까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라는 게 더 들어가 있는 셈이야. 그래야지 이게 4t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원래 이 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4, 정확하게 4에다가 요만큼이 더 있는 셈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 값이잖아.
분모도 마이너스 값, 분자도 마이너스 값이니까 4보다 큰 쪽에서 4로 점점 가까이 가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는 4 같은 경우에는 우극한 값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만 이제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우극한 값 쓰면 요만큼은 3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5가 되는 거죠. 좌극한 쓰는지 우극한 쓰는 건지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잘라서 뜯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인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f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값이 0보다 크니까 4의 우극한 값이다. 여기는 1의 좌극한 값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너무 빨리 끝났어. 슬퍼요. 자, 다음 46번. 좋아요. 46번. 46번. 되게 과외하는 느낌 나지 않냐? 네. 1대1로 하니까 모르는 거 딱딱 물어보고 풀어봐. 모르는 거? 그래. 끝. 과외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다른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는지. 4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라고 했으니까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x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또 왜 하필이면 a로 가고 그래. 미안해요. a라는 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bx 플러스 c라고 하지 뭐. 자,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5분의 3 요거를 만족시킨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일단 x에다가 슬쩍 a를 한번 넣어보겠지. 요걸 보는 순간 a를 넣으면 잠깐만 있어봐. 이거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네. 그러면 fa분의 fa가 될 텐데 그게 왜 1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일까? fa가 왜 여기서 이게 1이 아니고 5분의 3이라는 것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겠니? fa라는 녀석이 어디로 가면 0분의 0 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은 그거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0이라는 녀석이 얼마면 되겠다는 것이야? 0이라는 거. 왜? 얘가 그냥 a를 넣게 되면은 이 식이 리미트 필요 없죠. 리미트 필요 없고 f a분의 a-a 그 다음에 f a분의 마이너스 a-a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다 0이니까 1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분의 3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a의 값이 반드시 0이어야겠구나. 0분의 0 꼴이어야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일단 fa가 0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이걸 알았으면 있어봐. fa가 0이라고? 근데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이 fa가 0이라는 건 이 a 값이 곧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거죠. 맞죠?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a란 말이야. 그래서 아예 a를 알파라고 해버려. a하고 알파가 같다라고 이렇게 둬도 되는 거죠. 여기서 fa가 0이어야만 1이 아닌 5분의 3의 값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fa는 0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알파랑 베타라는 게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인데 x값이 그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러면 a랑 같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 대신에 알파라는 걸 넣는 거야. 알파라는 걸 넣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알파를 넣었을 때 값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얘가 x-알파 그리고 x-베타 값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야. 또 이게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x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넣어보게 되면 요만큼 부분을 한번 식을 fx에다가 요거를 넣어가지고 바꿔서 써볼게요. 써보게 되면 처음에 x-알파 x-베타 플러스 x-알파. 이제 a 대신에도 알파를 넣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윗부분에도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다는 거야.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5분의 3이 될 건데 일단 그거 하기에 앞서서 얘가 공통적으로 x-알파라는 녀석이 분모에도 분자에도 다 있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묶어보면 x-알파라는 거 하나 뽑아내고 뒤에는 x-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거고 분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x-알파 있고 x-베타까지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요거의 값 x-베타 플러스 1 분의 x-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5분의 3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이제 알파로 가잖아. 알파로 가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넣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기도 한데 이게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긴 한데 그거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뭐.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요거랑 5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 있는 쪽을 이쪽으로 넘기면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숫자는 3인데 옆에서 5가 더 넘어오니까 는 8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게 4라는 것이야. 4라는 게 나오고 문제에서 묻는 건 뭔가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4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약간 의문이 생기나요? 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아니요. 그래요? 생기나? 아니요. 꼭 굳이 안 생겨도 돼.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는 것까지만 나왔으면 그래 절대값이든 뭐든 어쨌든 4네 라고 이렇게 해줘도 되기는 하죠. 그래요. 안 돼. 불쌍한 녀석. 운명했군요. 그래 49번 또 고득점이라고 붙어있으니까 왠지 또 질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해해요. 그 마음 이해해. 와씨 괜히 멀쩡한 것도 다 부러뜨렸네. 슬프다. 조금 전에 꺼냈는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다 보니 참고로 요거의 정답률이 29%였대요. 근데 뭐 주관식이니까 그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객관식이었다면 좀 더 높았겠지. 찍어서 맞춘 사람 포함해서. 49번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x 3승 플러스 x 분의 x 3승 f x분의 1 마이너스 1이 5라는군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분의 fx는 3분의 1로 가고요. 요거를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뭐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없나? 일단 x분의 1을 바꿨어요. t로. 오 왜? 뭔가 모양이 이상해서. 뭔가 모양이 이상해서 네. 여기에다가 순간 0을 넣어보게 되면 네.
0분의 0꼴이 나오지. 아니 0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뭐 어쨌든 0분의 마이너스 1꼴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 x에 대한 최고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대 말대로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t로 치환을 하고 나면 이제 t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니? 플러스 무한대로?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렇죠. t는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얘를 바꿔 써줄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t 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t 세제곱분의 1 f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통분을 해요. 통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계산했니? 그래요. 통분을 해보면 t세제곱으로 통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뒤집어져서 곱해지니까 밑에 남아있는 건 t제곱 플러스 1만 남아있고 t세제곱을 곱하는 순간 얘랑 t세제곱이랑 없어지고 처음에 나온 건 ft겠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t세제곱으로 바뀔 것이야. 요거의 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래? 이게 5라고 하는군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 ft라는 녀석이 얘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게 극한값을 가지려면 일단 여기 분자의 최고차항이 t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t세제곱이라는 녀석이 ft에 원래 있었어. 그런데 t세제곱을 뒤에서 하나 빼주니까 없어지고 최고차항이 t제곱이 되는데 그거의 개수는 5구나 라는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ft라는 녀석은 일단 t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야지 t세제곱 빼면서 없어질 테니까 더하기 5t제곱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t의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플러스 뭐시기 t 플러스 뭐시기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거 얘를 이제 좀 건드려 보도록 하죠. 쟤를 건드려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뭐 좋은 거 없을까? 왠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게다가 여기 1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죠. x가 1로 갈 때 얘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리고 fx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군요. 그렇게 되면 뭔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fx를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fx 어차피 뭔가 이 x-1이라는 녀석이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남는 게 x에다 1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걸로 봐서 x-1이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은 x에다 1을 넣으면 그 값이 1이겠구나 정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ft라는 녀석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서 알게 된 정보가 이 두가 이만큼을 알게 됐으니까 아까 t가 x분의 1이었잖아. x분의 1이었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원래의 식은 그러면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얘가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항의 개수가 5다 라는 그 정도. 뭐 아니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라는 녀석도 아마도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었을 테니까 x-1로 만약에 뽑아내게 된다면 얘를 이쪽에 x-1로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려고 하면 최고차항은 당연히 x제곱으로 시작을 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아마도 얼마가 될까요? 6x 이걸로 가게 되겠죠. 그래야지 아마 이 앞부분까지는 일단 맞출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 다음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상수항이 뭐가 하나 나올 텐데 잘 모르겠죠. 무슨 문자 하나 써볼까? 그냥 c라고 쓸까? c 이런 식으로 fx가 아마도 될 거예요. 될 것이고 그리고 fx 밑에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없앤다는 얘기죠.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1로 가는 거니까 분모는 3으로 분자는 7 플러스 c로 7 플러스 c
3 이렇게 가는데 이 결과값이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7 플러스 C라는 녀석이 1이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C라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그치? 7 플러스 C 해가지고 1이 나와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쏙 넣게 되면 fx라는 본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본체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얘가 실제로 전개를 해봐야겠네. 슬프네.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요거 전개하면 fx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제곱 그 다음에 x항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6 요게 fx라는 거죠. fx고 그래서 묻는 거는 뭐냐면 f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서 8 더하기 20 마이너스 24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34 빼기 24니까 답은 10이 되겠군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x분의 1을 t로 한번 치환해가지고 얘가 아하 ft라고 하는 녀석은 t세제곱 플러스 5t제곱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밑에 거 인수분해 한번 해주고 x-1은 사라져야 아마도 극한값이 나오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위에 것도 x-1로 나눠 떨어져야겠군. 그래야 극한값이 있겠지 라고 해서 x-1로 뽑아주면 뒤에가 이제 2차식이 될 것이고 그 2차식의 개수 중에 모르는 부분 하나 요거를 찾아냈다라는 그런 흐름이 되겠어요. 다음 하나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51번. 그래요. 역시 또 어려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쏙쏙 질문을 하죠. 훌륭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 gx가 fx하고 gx 둘 다 x세제곱으로 시작한대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g1이라는 녀석이 0이라는군요. 0이라는 얘기는 gx라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이냐. gx는 x-1하고 뭔가 몫이 나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없다라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머지 정리를 좀 써먹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n-1 곱하기 n-2 그리고 n은 1, 2, 3, 4 n은 1, 2, 3, 4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gx라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의 힌트를 눈꽃만한 힌트를 하나 얻었으니까 요 밑에 gx 대신에다가 요걸 한번 써봅시다. 써보게 되면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1 곱하기 qx분의 fx 이런 식으로 식이 되겠지. 식이 될 텐데 여기다가 무슨 값을 하나 넣어볼까?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 n에다가 1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하면 n은 1일 때 그러면 얘가 일단 극한값 여기 이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녀석에다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1을 넣는 순간 0이네가 되는 거잖아. 는 빵 이렇게 돼야 되겠죠. 는 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얘가 여기에 x가 1이 들어가는 순간 0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뭔가 값이 나오려면 얘도 f1도 0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냐 x-1이라는 녀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fx도 그렇지? 그래서 fx를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fx는 x-1 곱하기 그냥 qx는 아니고 q'x 정도 구분하기 위해서 요렇게로 된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니라 이제 n에다가 2를 한번 또 넣어봐야 되겠죠? n에다 2를 넣어보면 뭐가 나올까? 0
fx가 이렇게 됐고, 요거는 원래 없었던 거고요. x-1이라는 부분은. 자, n은 1일 때 fx가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얘를 아직 fx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 조금 더 필요하니까 요거 나온 이 결과를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fx라는 부분에다가 x-1 곱하기 q'x라고.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x-1 곱하기 qx분의 x-1 곱하기 q'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얘랑 쏙쏙 없어지고 남는 게 어차피 이게 0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qx하고 q'x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인 거잖아. x가 1로 갈 때니까, 그러면 q1분의 q'1이라는 녀석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요만큼이 q'1이라는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분자가 0이어야지 전체가 다 0이 될 테니까. 그래? q'1이 0이라고? 그러면 qx라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q'x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1로 이렇게 또 인수를 하나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몫이 또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몫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fx라는 녀석이 원래 최초에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어. 그치? 3차라 그랬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 상태냐면 fx가 일단 x-1을 하나 빼놓은, 앞으로 빼놓은 상태고, 그럼 q'x는 당연히 x에 대한 2차 항이겠지. 최고차 항의 개수는 1인 그런 녀석이었겠죠. 따라서 q'x는 x-1로 하나 뽑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x- 뭐 아무 문자나 하나 써보자. p라고 할까? a라고 하죠. x-a 이런 식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x-1로 했을, x에 1을 넣었을 때도 이 값이 0을 가지려면 이렇게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fx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있었던 x-1이라는 거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게 이거니까 x-1이 두 개네 해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x-a 이렇게 써주는 게 fx겠더라 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n은 2일 때, 자 갑자기 n은 2, 여기다가 이제 n은 2일 때를 넣게 되면 gx라는 녀석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대신에 x-1 곱하기 qx 정도로 써주고, fx는 방금 구한 x-1의 제곱 곱하기 x-a 이 정도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의 값이 또 그럼 뭔데? 계산해보니 여기다가 n에다 2를 넣으니까 이것도 0이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를 넣는 것이야. 넣기 전에 얘는 하나 날려주고 x-1 곱하기 x-a 그리고 q2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에다 2를 넣었으니까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q2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빼기 1 곱하기 x가 2지 2-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x에다 2 줬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하면 q2가 뭔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결국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2-a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0이 되려면 이게 0인 수밖에 없지. 는 0. 그래야만 분자가 곱해서 0이 되면서 전체 값이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2니까 여기서 구해서 여기다 쏙 넣게 되면 완전한 fx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fx라고 한 녀석은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x-1의 제곱 곱하기 x-2다 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fx를 구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G5
라고 물어본 걸로 봐서 아마도 gx의 값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gx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n은 1, 2, 3, 4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3을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3을 한번 넣어볼 건데 여기다가 이만큼을 지우고 지금 여기다가 넣을게요. 밑에 x가 3으로 간다. 그리고 gx라는 녀석은 x-1 곱하기 qx 이렇게 돼 있고 저쪽 거는 x-1의 제곱 곱하기 x-2 fx라는 녀석을 이제 구했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얘가 는 n에다 이제 3을 넣는 거야. 3을 넣으면 3 빼기 1은 2고 3 빼기 2는 1이니까 2가 되겠죠. 곱하면 그거 값이 될 텐데 여기다 3을 넣는 순간 식 전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2 곱하기 q2 분의 3 빼기 1은 2니까 2의 제곱 4 곱하기 1 해가지고 4라는 녀석이 2다 라고 해서 그럼 q2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q2가 1이에요. 하나 알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x를 이제 4를 넣어볼게요. 4까지 되니까 n이 4도 되니까 4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값이 4 빼기 1이니까 3 곱하기 q4 q3였구만. 그렇지? q3가 1이었고 q4가 3 곱하기 q4가 9 곱하기 2 해서 18 했는데 이것도 1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q4는 얼마? 3이네. 그렇지? 3 곱하기 3분의 18 해야지 2가 될 테니까 여기가 3이다. 이런 아주 소중한 정보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gx라는 녀석도 역시나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2차밖에 없어요. 2차밖에 없단다. 그래. gx가 이러니까 qx라는 녀석이 가지는 건 2차밖에 없다는 거지. gx가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다라는 것까지는 주어져 있으니까 뒤에 갈 수 있는 게 x제곱으로 시작하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이야. 얘가 3차죠. 3차항의 개수가 1인 녀석이니까 x-1이라고 요거 하나 인수 하나 갖고 qx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정보를 얻었어요. q3는 1이고 q4는 3이다. 그러면 q3 요거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에서 x는 3일 때 그 값이 1이어야 되고 x는 4일 때는 3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x에다 3을 넣으면 x에다 3을 넣으면 9 더하기 3p 더하기 q는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x에다 4를 넣으면 16 더하기 4p 더하기 q는 3이다 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연립방식 풀어주면 되겠죠. 뭐 해볼까? 빼볼까? 아래의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고 치면 7 플러스 p는 2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q가 얼마매? 7인 거임? 네. q는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p는 마이너스 5고 q는 7이다.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아닐세. 아닐세. 왜 아닌 거니? 사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야? 4 넣었을 때 3 곱하기 q4는 4를 넣었을 때 3의 제곱 9 곱하기 2니까 18 맞는데? q4의 값이 2가 아니야? 4 넣고 4 넣으면 3 곱하기 2 너 6이네. 미안해. 이게 6이래. 이게 6이라서 그렇게 되면 다시 18로 나눴는데 6이 나오려면 분모가 3이어야 되겠지. q4가 1이래요.
여기서 틀렸네요. 슬퍼요. 큐폰은 1이고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1이 되겠죠. 1이 되고 그러면 아래쪽만 다시 써보게 되면 윗부분은 똑같으니까 빼게 되면 7, 그 다음에 플러스 P는 빵 해가지고 P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Q는 마이너스 21이 들어갔는데 1이야? 그럼 플러스 22여지. Q는 13이 되겠네. 13 이렇게 P는 마이너스 7, Q는 13이라고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GX라는 거에 본체를 원해. 그렇죠? GX 여기 있으니까 P랑 Q를 쏙쏙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GX라는 값은 X-1이라는 인수 하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이렇게 된 게 GX예요. 근데 묻는 거는 G5의 값이니까 X에다 5를 넣어주면 되겠죠. 5 빼기 1에서 4 곱하기 5의 제곱 25 마이너스 35 플러스 13 38 빼기 35면 3이지. 4 곱하기 3이니까 12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거죠. 아우 길도 아주 그냥 돌아왔어요. 얘가 있잖아. 그래서 두 판을 썼는데 fx, gx가 둘 다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3차식인데 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녀석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고 가하 조건에서 g1이 0이라는 걸 이렇게 바꿔줄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넣으면서 쓰는 건데 일단 1일 때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gx라는 녀석을 요거를 이제 대신 썼죠. 대신 쓰고 그다음 fx라고 원래는 fx라고 있었어. 원래는 fx라고 있었고 그게 값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fx라는 녀석이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넣었더니 뭐 결국은 x-1이라는 걸 한 번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남는 거는 n은 2일 때를 이용해서 요 2라는 값을 구했던 거죠. 그게 여기까지 풀었던 것이었고 이미 지웠지만 풀었던 것이고 그래서 fx라는 녀석을 이렇게 넣고 나서 n은 3일 때, 4일 때를 이용해가지고 q3, q4의 값을 구하고 q3, q4라는 게 뭔지를 qx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다항식이 돼서 px 플러스 q라고 두고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 넣어가지고 그래서 p랑 q 값 구해서 gx를 완성하고 x에다 5를 넣어서 값을 구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21번이면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여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풀었다는 것이냐? 왜? 52번도 풀어봐. 52번 별로 안 어려워. 52번부터 57번도 별로 안 어려우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문제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무려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났네요. 세상에 이럴 수가. 45분이나 지났어. 한 문제당 10분씩 걸렸군요. 훌륭해요. 자, 52번부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극한 문제도 추가적인 문제를 좀 주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계세요. 복사 좀 해올게.
귀여운 척하고 있죠. 가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2gx가 1로 간다는군요. 어머나 놀라워라. 그러면 fx, gx가 각각 뭔지는 모르겠지만 fx 마이너스 2gx라는 녀석은 일단 첫 시작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겠니? 얘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렸는데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위에도 그렇지. x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이 x 2창이고 그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녀석으로 시작하는구나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뒷부분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둬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fx 플러스 3gx라는 녀석은 뭘로 시작한다는 걸까? 그렇죠.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역시 모르니까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고 나요. 어휴, 5개나 모르는 게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했을 거고 그때도 했죠? 네? 그래. 방금 낸지 아니온지 되게 애매했어. 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 봐라. 이거 약간 그 연립방정식의 냄새가 살짝 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빼버려.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도록, 아니다. 그래.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도록 하죠.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사라질 거고 좌변에 남는 거는 5gx 라는 녀석이 남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세제곱은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c-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d-a x 그 다음에 플러스 e-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5gx가 이렇다는 것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녀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플러스 gx의 값이야. 이거를 보지 않고 요걸 본 순간 그래 그럼 fx도 구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이니까 fx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식으로 길게 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gx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있어? gx라는 녀석은 요거 뒤에 있는 길게 돼 있는 식에다 5분의 1만 이렇게 딱 곱해주면 되겠지 뭐. 그치? 요 gx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x 플러스 gx라는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밑에 x 세제곱이 있는 것도 그렇고 냄새가 좀 나. 무슨 냄새가 나냐면 나에 보니까 나 조건에 보니까 거기 x 세제곱분의 fx 플러스 3gx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나에 있는 조건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플러스 3gx였잖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빼기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2gx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지. 위에 이게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건 1이라고 알고 있고 값을 요만큼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식으로만 보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 gx면 좋겠는데 플러스 3gx나 있네. 그러면 2gx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다라고 둘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이거는 값을 알아요. 얼마라고? 1이라고 알고 있죠. 이건 1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지.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gx라는 녀석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gx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g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2gx래. 2gx라 그러면 2gx가 되려면 여기만 2로 이렇게 쏙 바꿔주면 되겠지. 2배 해준 셈이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들어가게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잖아. 무한대로 갈 때니까 사실 중요한 건 x 세제곱의 개수뿐이란 말이야. 그치? 뒤에 이렇게 찌질하게 막 엄청 많이 나오지만 알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극한값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2gx라고 하는 거에 x 세제곱의 개수만 생각해보면 여기 뒤에가 처음 시작이 x 세제곱으로 시작하지. 따라서 5분의 2라고 얘가. 밑에 x 세제곱 있고 위에 5분의 2 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요만큼이 5분의 2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요 앞은 1이었는데 1 빼기 5분의 2 그게 바로 구하려는 값이라고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1 빼기 5분의 2만 하면 되는 거잖아. 1 빼기 5분의 2
해서 답은 5분의 3이에요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되는 거죠. 오, 약간 연립방정식스러웠는데 뒤에 여기도 좀 약간 머리를 써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면 5개가 감당이 안 되거든. A, B, C, D 이렇게 다 많은 거를 다 풀 수 있을 만큼 조건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X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만 비교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다 구하려고 그러면 못 구해. C, D를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아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잠깐만 x가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최고차항만 의미가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한 x 세제곱이랑 x 제곱항 정도까지만 하고 뒤에는 아예 안 쓰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그거는 이제 한 문제를 한 수천 개, 수만 개를 좀 풀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스킬이고 사실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웬만큼 다 써야 제대로 풀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 53번인데 53번 아마 그대로 풀 수 있을 거야. 3분만 주도록 하죠. 3분만 주고 53번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빈이 정도라면. 다빈치 코드 따위야. 아하. 그렇죠. 좌표는 다 구했겠죠. 아마도. 일단 좌표까지는 구했님? 네? 좌표는 구했님? 네? 아니요. P하고 Q의 좌표만 구하면 거의 끝이에요. Q의 Y 좌표를 막 탄젠트 이런 거 구해서 아니 탄젠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는 거에서 기울기를 알 수 있지. 네.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치?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꼴일 텐데 걔가 t, t 플러스 1을 지난다 라고 넣으면 되는 거지 뭐. P점을 지나야 되니까.
3번? 그렇죠. 훌륭해요. 와, 그치. 그렇게 하고 나니까 0,2t 플러스 1이라고 나오지. 네. 2t 플러스 1까지만 나오면 뭐 끝났지. 끝났죠. 아, 이 극한 부분 좋아, 문제가. 그러고 보니까 센 풀 시간은 별로 없지. 센, 그치. 그래, 괜히 사라고 했나 봐. 차라리 그냥 기출문제 예비나 하나 더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대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미안해. 참고로 54번은 정답률이 90%가 넘던데 틀리면 바보 되나봐. 91%의 정답률이. 부담 갖게 만들기. 엄청 열심히 푸는군요. 9% 안에 들지 않기 위해. 게다가 심지어 4번이었대. 어머나 세상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냥 t 루트 t라는 점에서 1,0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아니, 여기 괄호 안에 거 풀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1t.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렇게 되지. 그게 첫 번째 d1이야 그게. 그치? d1이고 d2는 자 그럼 앞에다가 그래 하나 써보고 이거 무한대까지 갈 때 값이 어디로 갈까요? 묻는 거잖아. 네. 근데 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면 세 글자. 유리화요. 그렇지. 유리화만 하면 끝나는 거야 사실. 음, 1번?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자, 그래요. 다음 55번. 55번도 쉬워. 이상하게 정답률 되게 낮은데 대강 쉬운 문제거든. 사실 정답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게 쉬운 건데. 두 개예요? 아닌데요? 한 개. 아닌데요? 왜? 아, Y는 T가 T가 이거.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라고 생각했냐? 그건 Y는 X고. 근데 이게 좌극한 값을 구하라니까.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거죠. 세 개? 아니열? 1이 되기 직전까지 몇 개냐? 어차피 극한값이라는 게 지금 t 값이 점점 커지는데 작은 쪽에서 1쪽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1에 무한히 가까이 가는데 1은 아니지. 네. 그러면 1에 무한히 간다 하는 거는 여기 지금 4개잖아. 이렇게 보면 점이 4개죠? 4개인데 1이 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4개란 말이야. 네 개? 따라서 4개가 답인 거지. 아, 정확한 값이니까 그렇고 우극한 값이었다 그러면은 2개가 답이었을 거야. 왜? 우극한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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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다가 1이 되어야 3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정답률이 50%밖에 안 되지? 신기하네. 여튼 그래요. 또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또 잘 안 잡히면 그럴 수도 있겠죠. 두유 하나 먹을래? 응. 두유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오, 2문제만 더 하면 이거 끝나겠어요. 괜찮아요. 프린트 해준 문제가 또 있잖아. 이거 X 범위 나눠야 돼요? 그렇죠.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지. 네. 그래서 fx라는 거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결국. 오우, 야, 대단하다. 문제를 읽고 fx x 범위 나눠야 돼요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는 실력이 뛰어난 것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애들 잘 없어. 사실 그런 게 실력인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아는 거.
아, 훌륭해. 아주 fx에 대해서 잘 그렸어요. 음. 그래요. 아주 잘 그렸고 이제 gx만 이제 보면 되겠네. 반드시 0,0을 지나겠죠. 이거를 봤을 때 는 0을 만족하는 게 0, a 그리고 마이너스 a 이 정도겠지. 그러면 뭐 마이너스 a는 이쪽 어딘가 있고 a는 이쪽 어딘가 있다고 하면 그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까? gx라는 녀석만 그려보게 되면 0,0은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또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 근데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된대. 요 일단 무조건 교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교점이 없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욕을 지나가야 돼. 안 거기를 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것도 가능하겠지. 네.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크게 돌아서 여기를 지나서 0,0까지 올라왔다가 아, 또 내려갈 때 여기를 지나는 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아,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네. 그렇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도록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V? 그렇지. 루트 2가 답인 것이야. 오, 훌륭해요. 사실 fx 그래프 구하는 거, 그리는 거,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gx는 0,0을 반드시 지나니까 아, 요것만 교점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훌륭해. 일단 그 식을 보고 x 값에 따라서 이거 가는 곳이 달라질 텐데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훌륭해요. 폭풍 칭찬. 자, 57번은 쉬워. 56번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고 57번 문제만 잘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 16인가요? 설명을 해보시죠. 알파는 4분의 4. 베타는 4분의 왜? 와이. 좋아했는데? 그냥 이거 자극하는 응축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8에서 큰 쪽에서부터 가니까 걔는 8보다 큰 숫자인데 사실 그 소수 개수는 계속 4개잖아. 네. 4개의 2배면 8인데 8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당연히 얘는 4라는 값이 그 fx 값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8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4분의 1이라는 값으로 가게 되고 그 얘기지. 그래서 오래 걸리길래 걱정했어요. 설명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걱정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단원 함수의 뭐였어요 이게 함수의 극한 그거는 됐고 이제 연속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건데 문제가 몇 개 안 되거든.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통으로 당연히 다 풀어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37개밖에 안 돼. 37개밖에 안 되니까 다 하고 플러스 미분계수와 도함수도 좀 나가지 뭐. 굳이 꼭 한 단원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네. 그쵸? 그래서 37문제니까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정도까지만 더 할까? 그래서 101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또 5일이나 되니까 한 70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1월이 가기 전에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주에도 또 2번이나 수업 있잖아요. 네. 학교 언제 나가냐?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화수. 화수? 화요일 날 우리 수업 있잖아. 그치? 그럼 화요일 날 수업을 좀 늦게 할까요? 그날? 학교 갔다 오면 몇 시쯤 되냐? 중 안 하니까 4시간? 4시 반? 일찍 오네? 그래요. 그럼 7시까지 오세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시간이지? 바로 다음 시간에는 7시에 저녁 7시에 수업을 하는 걸로 하죠. 헐? 아직 안 끝났어.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함수의 연속 부분, 그 부분은 집에 가서 풀고 프린트해서 나눠준 거, 그거를 보도록 하죠. 어제 하다가. 지난번에 나눠줬던 거? 그거 뭐 질문할 게 있다, 뭐 그런 표정인데. 네. 아, 풀어왔어? 네, 훌륭한데? 하나 비슷한데. 훌륭한데? 꺼내보세요. 훌륭하군요. 21, 22, 23 요 세 개지? 23번은 2번이에요. 맞아요. 21번은? 풀었어요. 22번은? 그것도. 아하, 그래요. 23번은 풀었구나. 네. 2번 맞아요. 2번 맞고. 그래, 좀 쉽긴 하더라. 막 이러고 있죠. 그래요. 21번, 22번 두 개를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직선 y는 x 플러스 n분의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하자. 직선 y는 x 마이너스 n분의 1과 만나는 두 점을 sn, rn이라고 하자.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사각형 pn, qn, sn, rn의 넓이를 an이라 할 때. 그래요. 21번 가죠. 짠. 21번.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싹 해서 그려주고요. 반지름 1짜리인 원이 있다고 하는군요. 타원 같지만 원이라고 생각해줘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n분의 1이랑 만나는 점 이렇다 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분의 1이랑 만나는 점, 평행한 직선이에요. 둘이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군요. 사각형 얘의 넓이를 an이라고 한대. 넓이 an. 그러면 일단 점의 좌표를 좀 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 수 있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변의 길이 그리고 요 변의 길이, 요 두 개만 알아내면 될 거예요. 그거를 뭐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요 0,0이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수직으로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겠지 아마도. 1일 테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할 수 있니? 이 점에서 0,0에서 y는 x 플러스 n분의 1까지의 거리 y는 x 플러스 n분의 1까지의 거리 0,0에서부터 저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래? 그래. 그럼 하나 구해봐봐. 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0에서 0,0에서 그렇죠. y 마이너스. 옮겨야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n분의 1이라는 것과의 거리, 요 사이 거리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절대값 2분의 2. 근데 어차피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지금 0보다 큰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거고 그러면 루트 2 n분의 1인데 루트 2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밑에는 2를 남기고 위에는 루트 2 이거 다 줘야 되네. 2n분의 루트 2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될 것이야. 그러면 여기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2배만 해주면 되겠지. 왜? 위에 거는 y는 x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녀석이고 밑에는 y는 x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녀석이니까 둘이 평행하거든. 평행하고 y절편이 이쪽으로 있는 거나 이쪽으로 있는 거나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두 개가 같다고. 따라서 이 세로 길이라고 하는 건 요거의 2배 곱하기 2한값이 돼가지고 짱짱 없어지고 얘가 길이가 n분의 루트 2라는 걸 하나 구했고 아까 요게 1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길이나 이쪽에 있는 길이나 같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루트 하나 씌워주고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요거 2n분의 루트 2의 제곱 2n분의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 반쪽이 될 것이야. 반쪽. 그리고 거기다가 2배를 하겠죠. 2배를 해야지 전체 이만큼 길이가 나올 테니까. 요게 이 사각형의 가로라고 치면 요거를 곱해요. n분의 루트 2라는 녀석을 곱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사각형의 면적이에요.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하는 건 거기다 또 n을 곱하라네. 거기다 또 n을 곱하라는 걸로 봐서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요걸 없애주면 되겠네. 그치? 없애주고 그럼 루트 2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2 루트 2를 아예 그냥 따로 곱해. 2 루트 2 따로 곱하고 안쪽에 1 마이너스 2n분의 루트 2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어차피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훅 가버리는 거지. 0으로 훅 가버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얼마? 2 루트 2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그러네. 요거 n분의 루트 2만 하나 찾았더니 그 다음은 뭐 쑥쑥쑥 가네요. 자, 다 그렇지 뭐. 극한 문제가. 자, 22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an n,4n이라는 녀석 있죠.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지울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아쉬워. 그러니까 빡빡 닦아야지.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an이라는 녀석이 있다. x, y 있고요. n,4n, n,4n 얘를 an이라고 하자.
좌표가 n,4n이라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 1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n의 제곱은 n제곱.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딱 원점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니까? n이니까. 반지름이 n이죠. 반지름이 n이면 이렇게 내려서 이쪽도 접할 것이야. 그렇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얘의 중심의 좌표는 0,n 0,n이 중심이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도 n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4n이고 여기다가 뭘 그린다고? 접선? 그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n, cn 싹, 어이 싹, 오 좋았는데 아쉽구만. 요게 bn 그리고 여기 이 점이 cn이 되는데, 그러면 cn의 좌표는 알겠네. n,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n,0이고 bn의 좌표는 알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일단 뭐 그런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bn, cn이라 하고 점 an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랑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쭉 내려가는데 요게 요 점을 dn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죠? 얘는 0,n이랑 n,4n을 지나는 거니까 사실 요 dn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구할 수 있을까? 얘가 뭐 일단 좀 이따가 구하고요. 자, 선분 AN, BN의 길이를 AN, BN 여기의 길이를 A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분 BN, DN, BN, DN 여기의 길이를 스몰 bn이라고 할 때, 그래요. AN이랑 BN이라는 것만 이제 n으로 나타내주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볼까요? 여기 길이가 n이죠. n이고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도 n이니까 이만큼은 3n이 될 것이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도 일단 3n이 될 것이야. 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여기 접점이 요만큼이 n이잖아. n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또 얼마가 되겠죠. 얼마가 되겠는데 요 bn이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가 전체가 4n이지. 얘가 전체가 4n이고, 그 다음에 접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bn의 좌표를 구해야 될 텐데, bn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여기가 3n이고 여기가 x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가 되겠죠. 그렇지? 이 점에서 또 여기 접점이 여기니까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3n 요게 빗변이지. 이거의 제곱은 여기 있는 4n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n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x를 n에 대해서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6nx 플러스 9n제곱은 16n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x제곱은 없애주고 넘기면 4nx는 여기 17이고 마이너스 9가 넘으니까 8n제곱, n 하나 없애고 4x는 8n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얼마? 2n이구나. 아하, 좋았어요. 자, 그럼 bn의 좌표를 알았어. 뭐라고? 마이너스 2n, 빵이라고. 그리고 요 길이도 2n이니까 an이라는 녀석은 자동으로 5n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 알았어. 5n이라고 나왔고, 이제 bn이라는 녀석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여기서부터 x가 n만큼 갔는데 y 값은 3n만큼 증가했잖아. 기울기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울기가 3이고 절편은 n이구나, y는 3x 플러스 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랬을 때 x 절편을 구해라
라는 거니까 y에다 0을 넣어주면 되겠죠? 0은 3x 플러스 n 해가지고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n 이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n, 0이구나 라고 구해주면 bn 값도 구할 수 있어. 왜? 여기가 마이너스 2n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n이니까 요만큼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이제 거리니까 3분의 5n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6n이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n이니까 그 사이는 3분의 5n이 되겠지. 이게 bn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뭔고 보니까 n분의 3 곱하기 an 플러스 bn 요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구하라니까 5n 더하기 3분의 5n 하면 얼마냐? 3분의 20n. 그죠? 근데 곱하기 3을 했네? 그러면 분자에 남는 거는 얼마? 20n 남고 밑에 n 있네요. 헤헤. 그랬더니 답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n분의 20n 이렇게 돼버리자. 그래 20이 답이 되는 거죠. 작은 에서 bn이라는 녀석 요거 좌표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첫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거 구하고 났더니 뭐 an도 바로 이제 나오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일 깔았던 문제 기억나나요? 타일 깔기? 타일 깔기 했던 문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조금 달랐던 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들을 잘 풀어오시고 프린트 나눠줬던 것도 그것도 시간 되면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이나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정현이 혹시 우승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테니스 안 보지? 전 테니스 열심히 봐요. 그래요. 정현이